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안에 넣어줄 로직이 생각이 안 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당연히 이게 딱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로직 자체는 잘 안 떠오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너무 내가 스스로 너무 못한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저러니까 바로 이렇게 떠올라서 해결하는 거, 사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가 1부터 5까지 합을 출력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지워놓고,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얘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썸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이 로직을, 이 연산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썸을 출력하면 합 나오겠죠. 왜냐면 연산된 결과가 변수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은 1부터 5까지지만 얘가 또 한 5천까지래요. 그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반복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로직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일단 얘는요, 지금 이렇게 써준 얘를 변화를 좀 시켜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써있던 거랑 이거랑 같죠? 지금 얘는 썸에다가 썸 값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얘는 썸 0일 거고 1 더하면 썸 1이겠죠. 밑에서는 1 플러스 2니까 3일 거고요, 여기서는 3 플러스 3이니까 6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로직은 얘가 이거랑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얘랑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추격할 수 있는 거를 배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를 보면 우리가 더해가는 숫자들이 1씩 증가하면서 더해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나올까요? 얘는 5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1씩 계속 더하는 거니까. i는 1이니까 썸에다가 1 더하고 그 값에다가 1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래서 1 총 5번 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요, 15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더하는 i는 1이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i는 2로 바뀌었잖아요. 2고 여기는 3일 거고 4고 5고,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는 거를 이렇게 바꿔 쓴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i가 1씩 증가하고 있죠.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 이거를 똑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i 1씩 증가 이거죠. 얘가 여기도 된다면 결과는 같은 거죠. 여기 썸에 더해지는 i는 1이고 i 1 증가했고 그럼 얘는 2고 1 증가했고 3이고 4고 5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죠. 또 추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구조가 반복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이 하나만 남겨놓고 이거 반복문 돌리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그걸 가지고 반복문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반복문에 쓰면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럼 반복문 써줘야 되죠. 초기값 있고요. i가 5까지만 늘어나야죠. 그래서 종료조건 5라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스텝,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들어있죠. 얘 굳이 쓸 필요 없이 얘를 여기로 붙여넣기 해버리면 지금 while문 기본 3요소 다 쓰였죠.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한 번 반복될 때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i가 1이래요. 참이죠. 실행하겠죠. 그럼 썸은 지금 0인데 0 플러스 1인 거죠. 그리고 나서 i를 증가시켜요. 그럼 i는 2래요. 참이죠. 실행할 건데 이때 썸은 몇이죠? 1이죠. 아직. 네, 1이죠. 1인 상태에서 i 증가돼서 i가 2죠.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그러면 i 증가해서 3. 참이니까 또 실행할 건데 이때 썸은 몇이에요? 3이죠. 플러스 i가 3이니까 지금 썸은 6이죠. i 증가 4. 또 돌아서 6 더하기 4. 또 돌아서 10 더하기 5까지. 그리고 i가 6이 되었을 때, i의 값이 6일 때 거짓이니까 반복문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연산이 되는 거죠. 그게 썸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그 썸을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요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실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제 막 자바를 처음 배우는 건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건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했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걸만 아시면 돼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출력하는, 썸을 출력하는 이 부분이 요 안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출력이 뭔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연산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연산된 최종 합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복문 밖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안에 있으면 5번 반복되는 동안 5개 출력될 거니까, 얘가 밖에 있으면 반복문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변화한 썸의 값만 출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음수 100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부터죠.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을 출력해 달래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아까 했던 거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랑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하는 거랑 지금 이 문제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합 구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죠.
그러면 초기값 마이너스 100, 종료 조건 25. 이러면 이 연산은 알아서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값이 나오는 거죠. 간단해요. 자, 얘를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y를 4로 바꾸고요, 초기값 잘라서 넣어주고요, 스텝 잘라서 넣어주고요. 근데 구분자만 지어주는 거죠. 끝났죠. 결과는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이중 while문이 있는데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달래요. 자, 이걸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 10번, 1부터 3까지 이게 총 10번 있다는 거죠. 얘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하면 출력 예시처럼 나오겠죠.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노가다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반복문을 배웠으니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문제를 보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 이거죠. 이거를 10번 해달래요. 자, 초기값 세팅하고요, 종료 조건에 10번 반복이니까 스텝 넣어주고, 이러면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쓴거죠. 이 안에다가 1, 2, 3 출력하는 작업을 넣어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이 10번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자, 이제 위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만 한번 보세요. 1, 2, 3 출력이래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죠. 지금 얘랑 결과가 같지 않을까요? 얘도 K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를 할 건데 그 K 출력하니까 1, 2, 3 나오겠죠. 얘도 출력하는 거고 얘도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1, 2, 3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 10번 반복돼야 되는 얘가 출력문이 막 1부터 30까지래요. 그럼 출력문 30까지 써야 되는 거 귀찮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만 바꿔주면 1부터 30까지 출력하겠죠. 그럼 지금 얘랑 얘가 같다는 건 알고 있네요, 우리가. 그쵸?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 잘라다가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 while문 안에서 출력돼야 되는 애를 우리가 반복문으로 만들었고요, 걔를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줬어요. 잘 나오죠? 이게 이중 반복문이에요.
자, 이 안에다가 이걸 한 번에 쓰는 거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얘를 밖에서 빼서 만들어 놓고 가져오니까 쉽죠? 출력문 있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해요. 얘는 자, 그럼 얘가 동작하는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해요. 그렇죠? i가 1이래요. 여기 1이죠. 3이죠. 그럼 이만큼 실행하겠네요. 이 중괄호만큼. 이 while문 안에 있는 거 실행하겠죠. 실행하려고 보니까 k는 1이래요. 그리고 다시 while문이 나왔죠. 그럼 여기 1이겠죠. 참이니까 얘도 실행을 하겠네요. 이거 출력할 거고요. 1 출력 되는 거죠. 그리고 k1 증가. 그럼 이 값으로 올라가죠. 2고요. 참이니까 또 실행하겠죠. 그리고 k 증가 올라가요. 3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요. k 증가 올라가서 4죠. 그러면 이제 거짓을 만났죠. 이 반복문을 탈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i가 1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i는 이제 2예요. 그러면 또 참이니까 아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i 2부터 다시 할게요. 참이니까 실행을 하죠. 여기서 k는 1로 다시 값이 바뀌었고요. 반복문 들어와서 돌아요. 실행할 거고 k 1 증가 올라가고 실행할 거고 1 증가 올라가고 또 반복 다 하다가 거짓 만나면 탈출해서 i 증가 올라가서 3이 되는 거죠. 이 바깥에 있는 큰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while문은 3번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i가 1일 때 k 1, 2, 3 3번 반복했죠. 그 다음 i 1 증가 k 1, 2, 3 또 3번 반복했죠. i 1 증가 k 1, 2, 3 반복했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중 반복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얘가 한 번 돌 때 얘는 얘만큼 도는 거죠. 얘가 다 돌고 나서 거짓 만나서 빠져나오면은 증가돼서 올라가는 거고 다시 내려와서 얘 또 도는 거고. 자, 여기서 얘를 뽀로 한번 바꿔볼게요. 뽀로 바꿔주고요. 초기값 잘라내서 안으로 넣어주죠. 그리고 여기가 while일 때 이 while문의 스텝은 누구였어요? 얘죠. 얘를 잘라서 뒤에 붙여주는 거죠. 이러면 바깥에 있는 while문은 for문으로 바꾸는 거 끝난 거죠. for문 안에 while문 있어도 되고요. while문 안에 for문 있어도 돼요. 2중 3중 쓸 때 while은 꼭 while끼리 써야 되고 for는 꼭 for끼리 써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섞여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대로 돌려도 잘 나와요. 그럼 얘도 한번 for로 바꿔볼까요? 초기값 잘라서 넣어주고요. 스텝 잘라서 뒤에 넣어주고요. 끝났죠? for문과 while문을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얘를 다시 while로 바꿔볼게요. while 초기값 넣어줬던 거 그대로 잘라내서 밖으로 빼주고요. 스텝 잘라내서 밖으로 빼는데 이 빼는 위치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요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i 뿔뿔이라는 스텝은 이 while문에 해당하는 거지 이 for문에 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while문 나가기 전에. 이러면 끝났죠. 얘도 while로 바꿔볼게요. 초기값도 잘라내서
밖으로 빼주고 스텝 잘라내서 while문 안에다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 while문 밖에서 i를 출력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i가 잘 나와요. i가 11인 이유는 10까지 반복을 했고 11이 됐을 때 탈출하니까 이때 i는 11인 거 맞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k를 출력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k는 지금 이 k라는 변수는 못 찾는데요. 없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k를 만들었잖아요. int k는 1 해가지고 k를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쓰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k가 없대요. 이게 이러는 이유는 변수의 특징에 있습니다. 변수의 특징에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각각 영어로도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전역 변수 뭐 필드, 지역 변수는 로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데 일단 한글로만 할게요. 그리고 지역 변수 안에는 뭐 매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변수에 관해서 더 추가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얘네만 좀 짚어볼게요. 이 둘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역 변수는 어디서도 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전역이에요. 전역. 전 지역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지역 변수는요,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딱 그 두 개예요. 얘는 전 지역, 얘는 해당 지역.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int i는요, while문 밖에 있죠. 지금 while문이 이만큼이잖아요. 중괄호 잘 보세요. 중괄호예요. 기준이. 이 while문 안에 이 while문이 있는 거고, 여기도 중괄호가 있지만 이 i 같은 경우는 while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while문 밖에 있죠. 얘가 있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int i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얘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친 중괄호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i는 그래요. 그럼 k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죠. 변수를 만드는 자리가 while문 안에 있잖아요. 얘는 이 지역에서밖에 못 써요. while문이라는 지역 안에서밖에 못 써요. 여기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고요, 얘도 지역 변수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지역이 다른 거죠. 얘는 메인 메서드 안, 얘는 while문 안.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i는 while문 바깥에서 쓸 수가 있어요. 왜? 이 출력문은 메인 메서드 안에 있으니까. i는 메인 메서드 안에선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k는 while문 안에 있죠. 그러면 while문을 벗어나서는 못 써요. 자,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int i는요, 기준이 메인 메서드라고 그랬죠. 여기
이 기준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가 만들어지고요, 이 메인 메서드가 끝날 때 얘는 사라져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는 또 i를 못 써요. 이 메인 메서드 이 중괄호를 벗어났잖아요. 밖에선 또 못 써요. i도 얘도 지역 변수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못 써요.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죠. K는 while문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while문이 실행될 때 얘가 만들어지고요, 얘가 끝날 때 얘도 사라져요. 이게 지역 변수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고요, 얘는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이 함수라는 거는 이 메인 메서드, 제가 계속 메인 메서드 말씀드리는 이게 함수예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인데, 이 안에서 만든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생겼다가 함수가 끝날 때 사라져요. 같은 원리로 이 K 같은 경우 while문 얘가 실행될 때 만들어졌다가 얘가 끝날 때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지역 변수예요. 자, 그러면 전역 변수가 하나 있죠. 얘는 함수 외부에서 만든 변수예요. 얘는 프로그램이 얘는 일단 이렇게 하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집니다. 좀 달라요, 둘이. 자, 이거를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자바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타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글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검색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글들을 읽다 보면 이 스코프라는 말과 라이프타임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변수의 생명 주기예요. 이 스코프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역 변수는 전 지역, 얘는 해당 지역,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라이프타임은 얘네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는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객체를 배우시면서 진행이 또 한 번 될 겁니다. 이때 지금 읽어보셔야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얘는 꼭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이 메인 메서드도 함수라 그랬죠. 이만큼 이 밖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는 됐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이런 게 전역 변수입니다. 이거를 요 안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메서드라서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내용이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오히려 많이 복잡하실 거라서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랑 변수가 살아있고 죽는 위치가 다르다 라는 거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K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얘가 반복문 밖에 있어야겠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면 쓸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1, 2, 3 나오고 끝납니다. 변동문이. 이게 왜 이런지 한번 볼게요. 얘가 1일 때 이거 3번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이 찍힌 거거든요. 이때 K 몇이에요? 요거 탈출할 때 K 4죠. 그리고 I 증가해요. 올라가요. 2죠. 3이니까 또 실행하겠죠. 근데 K가 4래요. 반복문 못 돌죠. 그냥 바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I만 증가하고 그냥 여기까지 출력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1, K는 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중 반복문, 3중 반복문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고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딱 이 초기값과 스텝의 위치 정도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반복문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초기값의 위치와 스텝의 위치, 얘가 또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될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죠. 아, 이거구나. 자, 이거 돌리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달라요. 그죠? 얘는 왜 안 되냐면 i가 1일 때 k1 1 실행되겠죠. k2 되고 i도 2 됐네요. 근데 k 3번 반복되죠. 그럼 i 3 되겠죠. 아니지 4가 되겠죠. 4가 3번 반복되고 얘 탈출할 때 i는 4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4네요 1에서 갑자기 4가 됐죠. 그리고 또 3번 반복되고 그 다음 8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나오다가 말고 13이 나오는 거예요. i가 이 스텝의 위치, 초기값의 위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중 반복문 쓸 때 이 초기값과 스텝의 위치가 모르겠다, 아 너무 어렵다, 그럼 포문 쓰세요. 포문은 이 소괄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히 고민할 게 없죠. 요 안에 초기값, 스텝 다 넣으니까 이러면은 이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어려우면, 이해가 잘 안되면 이렇게 하세요. 포문으로 써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썼을 때는 바로 지금 i가 안되죠. 얘도 포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반복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중이 된다라는 건 3중도 되겠죠? 4중도 되고 다 돼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안에 얘도 범위를 좀 줄여서 i가 1, 2, 3이 될 때 k가 1, 2, 3이 되는데 이 사이에 또 3개씩 1, 2, 3을 넣어 볼게요. 그럼 3중 반복문이잖아요. 자, 끝났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이러면 i가 몇일 때, k가 몇일 때, j가 몇까지 잘 나올 거예요. i가 1일 때 k 1이고 j 3번 반복되죠. k 2 i는 아직 안 증가했어요. k 1, k 2, k만 증가했죠. 그리고 j 또 돌죠. k 또 증가했고 j 또 돌아요. 그리고 나서 i가 한번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문이 3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얘가 한 번 돌 때요
얘가 한 번 돌 때 얘는 총 3번 돌고요, 얘는 총 9번 돌죠. 왜냐면 얘가 한 번 돌 때 이 반복문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서 얘 또 들어오면 이 반복문 또 있잖아요. 그럼 얘 3번 하고 나서 올라가서 얘 1 증가 해가지고 또 내려올 거고, 그럼 얘 또 3번 돌고 나서 올라가서 1 증가해서 내려올 거고, 얘 9번 될 때 얘 3번 도는 거죠. 얘까지 3번 다 돌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천천히 한번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 지우고요. 제가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 출력을 해볼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자, 초기값 단으로 2를 줬죠. 그리고 9까지 스텝 적어줬어요. 반복문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겠대요. 이거 돌리면 뭐 나올까요? 이 출력문이 반복이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단은 1씩 증가할 거니까 처음에 2로 들어올 거고 증가돼서 3으로 들어올 거고 4, 5, 6 쭉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구단의 껍데기를 만들어 준 거죠. 2단부터 9단 요 사이사이에 실제로 9구단 영역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이 밑에서 9구단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1증가돼서 얘가 나올 때 또 9구단 나오면 되고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중 반복문 느낌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자, 제가 지금 여기다 적은 게 뭐예요? 1부터 9까지 9번 반복하는 반복문 적어놨죠. 우리가 8단 찍을 때 많이 했어요. 이 출력문은 많이 보던 거죠. 지금 단변수 위치 while문 밖에 있죠. 얘는 while문 안에서도 쓸 수 있죠. 당연히 i while문 밖에 있죠. 이 while문 안에서 i 쓰는 거 당연히 괜찮은 거죠. 그쵸? 자, 그럼 얘가 반복이 되면 처음에 단이 2일 때 이거 출력이 일단 될 거고요. 이 반복문 들어와요. i가 1이래요. 출력 되겠죠? 그럼 단은 지금 2고 i는 1이고 2 곱하기 1 해서 2가 나올 거고요. 출력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i 증가 위로 올라가요. i는 2래요. 단 2고 i는 2고 여기 곱해서 4가 나오겠죠. 이게 9번 되고 나서 탈출하면 그때 단 1 증가하죠. 그럼 그 다음에 3단 이 껍데기 출력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9번 반복된 얘는 안에 있는 while문은 요 안에 9개가 쌓이겠네요.
이거 한 번 출력될 때 이거 9번 출력될 거니까. 그리고 3단 출력될 때 요 사이에 9번 출력될 거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중 반복문을 활용을 하면요, 이런 반복된 구구단 같은 거를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바깥에 있는 while문은 포문 교체 끝난 거죠. 이 밑에 있는 얘도 초일값 잘라서 넣어주고, 스텝 잘라서 넣어주고, 끝났네요. 결과는 똑같죠. 이중 반복문, while과 for를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출력 수업할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출력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드렸었나요 혹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으면은 지금 처음 드리는 거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프린트 ln을 썼죠.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프린트 f. 얘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랑 똑같은 출력문을 출력할 거예요. 볼게요 한번. 그쵸, 똑같죠. 얘는 뭐냐면, 프린트 f는요, ln이랑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ln은 이거 한번 쓸 때마다 줄바꿈 해주죠. 우리가 이 안에 /n 쓴 적 없는데 줄바꿈 해주잖아요, 얘는 원래. 근데 얘는 안 해줘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얘를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줄바꿈이 안 돼요, 얘는. 얘가 프린트 f를 쓰는 방식은요, 얘는 문자와 뭐 변수 조합을 해서 이 모양을 출력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랑 쌍따옴표 쓰면서 이렇게 자리를 맞춰줬죠. 근데 프린트 f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 쓰고요, 변수가 들어갈 부분에 이 포맷만 맞춰주면 돼요. 이 단이라는 변수를 이 자리에 쓰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d 라는 걸 써줌으로써 난 얘를 출력을 할 건데, 지금 이 모양대로 출력을 할 건데 이 %d 자리에 이 단이라는 변수만 쓰겠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출력되면 마지막에 줄바꿈 하겠다 해놓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얘는 끝났어요. 제가 이대로 출력을 할 건데, 줄바꿈은 줄바꿈이고 이 모양대로 출력을 할 건데, 이 %d 자리에 이 변수들을 쓰겠다 라고 했었죠.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얘를 출력하면요 잘 나오죠. 이 자리에 %d 자리에 단변수 값 쓸 거고요, 이 %d 자리에 i 변수 값 쓸 거고요,
여기 %d 자리에 단 곱하기 i 변수 쓸 거예요. 그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이게 프린트 F입니다. 자, 쓰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얘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냥 출력해주는 애예요. 우리가 포문이랑 while문 왔다갔다 하면서 두 개 섞어 쓰듯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편한 거 골라서 쓰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출력해야 되는 애가 변수랑 문장의 조합이 좀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얘로 쓸 때 헷갈려요. 길어질 거고 많이. 왜냐면 중간중간에 플러스랑 쌍따옴표로 계속 엮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얘가 편해요. 얘는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형식 다 쓰고 나서 변수 들어갈 자리에 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출력하는데 printf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거는 얘가 편하고요. 조금 이제 출력해야 되는 문장이 복잡하다, 변수가 많이 쓰인다 이러면 printf가 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모든 변수 자리에 %d를 넣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키워드를 또 드릴게요. 자바 printf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포맷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방금 제가 썼던 %d 얘는 정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쓰는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변수, i변수, 단 곱하기 i 다 숫자죠. 정수죠. 그래서 %d를 쓴 거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가 문장이었다, 문자였다, 그럼 %s를 써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자, str이라는 변수는 안녕이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죠. 얘를 printf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가 %s죠. 이 자리에 얘를 넣겠다 하는 거예요. 이 변수를 이렇게 쓰겠다. 얘가 출력이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d로 했어요. 지금 문장 str은 스트링 타입의 문장인데 %d 정수형 출력하라고 하는 포맷을 넣었어요. 이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뭐라고 해요. 이제 얘는 보면 format conversion exception이라 그래서 형식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printf 출력문에 네가 출력하려고 하는 포맷 형식이 맞지 않는다. 지금 정수를 출력하겠다, 정수 변수 넣겠다 해놓고 문장을 넣고 있으니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printf는 딱 요것만 신경 써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실수 잘 안 쓰고요. 이 문자열 얘도 잘 안 써요. 거의 이거 두 개 쓰고요. 그리고 줄바꿈은 이제 마지막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린 출력 얘도 거의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거 두 개만 거의 외워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서 쓰세요. 구글링해서. 모르시겠으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이 끝난 거예요. for문, while문, 향상된 for문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for문, while문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면 처리할 수 있으시겠죠. 좀 반복 숙달을 해 주셔야 되고 복습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객체를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뭐 변수, if, for, while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개념 자체가 어렵고 묵직해요. 근데 얘도 막 엄청나게 너무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천천히 잘 설명을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일단 반복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